하위 25%라고? 와, 말도 안 돼 진짜. 안녕하세요, 알바왕 접수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네이버에 임금 직무 정보 시스템이라 치면은 창이 뜨죠. 여기서 임금 정보를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맞춤형 임금 정보를 클릭을 해요. 그럼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산업별로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직급별로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심지어 학력별로도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은 성별과 나이만 가지고 조사를 해볼 건데, 클릭을 한 뒤에 거기에 맞게 기입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간 임금만 기입해 주시면 끝나거든요. 연간 임금이랑 정액급여 플러스 상여의 성과금이에요. 밑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걸 확인하신 뒤에 작년에 내가 얼마를 받았는지 생각을 하시고 기입을 해주시면 끝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나이가 20대 중후반이고 연간 임금이 3천만 원 계산을 해보면 평균 연간 임금이 3,500으로 나와요. 생각보다 높다고 생각하시죠? 왜냐면 성과금이랑 상여금이 포함돼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만 바꿔서 나이를 30대 초중반으로 입력을 하고 연간 임금을 3,000으로 똑같이 해볼게요. 그러면 평균 연간 임금이 4,300으로 나옵니다. 왜냐면 이 정도 되면은 뭐 주임급 혹은 대리급까지 가능하거든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맞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서 내가 하위 25%에 속해 있는지 중간에 속해 있는지 상위에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엄청 자세하게 내 연봉이 상위 11.7%야 이렇게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요. 힘듭니다. 아무래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없어요.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연봉 3,000에서 4,500은 실수령액이 220에서 320이고 연봉 5,000에서 6,500은 실수령액이 350에서 450, 마지막으로 연봉 7,000에서 8,700은 실수령액이 470에서 570 정도가 되죠. 자, 이렇게 연봉이 많이 올라갈수록 돈을 더 많이 버는 건 맞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차이가 안 나거든요. 왜냐면 당연히 세금을 더 많이 내니까. 세금 관련해서 좀 허탈한 자료가 있어요. 옆에 그림을 보시면 2008년도에 연봉 4,000을 받던 직장인이 15년이 지나서 2022년도에 연봉이 8,000을 받는 직장이 됐어요. 임금이 2배나 상승이 된 거죠. 하지만 좋아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세금이 5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약 9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엄청나죠? 최고 적용세율도 엄청 높아지고요. 15년 동안 내 임금이 2배가 됐지만 물가 또한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연봉이 올라도 오른 것 같지가 않아요.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솔직히 연봉이 오르는 것보다 물가가 더 오르는 게 더 체감상 잘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값 상승률이 연봉보다 훨씬 높아요. 집값은 미친듯이 오르는데 연봉은 그만큼 따라가 주지 못하잖아요. 뭐 서울은 좀 원하던 레벨이긴 합니다만 결국에 연봉이 2배가 올라도 그만큼 다른 것들이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회사 다니면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신경 쓸 게 너무 많아. 그죠? 연봉뿐만 아니라 매년마다 연봉 계약서, 죄송합니다. 연봉 통보서죠. 이거를 사인을 할 때마다 두통이 밀려오고 우울해지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언제까지 직장을 다닐 수 있을까?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을까? 이대로 있어도 괜찮은 걸까? 등등등. 이런 고민들이 모두 다 직장인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회사를 오래 다니고 싶은데 안정성에 대한 위기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퇴직 나이가 갈수록 빨라집니다. 뭐 옛날 시대에 해봤자 60대고 50대라고 하지만 요즘에는 40대예요. 40대. 믿기지가 않아, 솔직히 말해서. 너 좀만 더 시간이 지나면 30대일 수도 있어요. 진짜로. 말이 안 되는데 여튼 이만큼 불안하다는 거고 더러운 세상이죠. 더러운 세상이에요. 너무 빨라요, 퇴직 나이가. 제 옆에 사진을 보면은 체감 정년이 49.7세라고 나오잖아요. 직장에 다니면서 상사들에게 인정을 받고 연봉도 많이 받고 회사 생활도 오랫동안 하고 싶겠지만 현실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스트레스의 연속이고 결국 퇴사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죠. 솔직히 툭 까놓고 말해서 돈 벌기 쉬운 게 어딨어요. 그게 뭐 사원이든 차부장급이든 돈 벌기 다 힘듭니다. 그죠? 제가 뭐 각 직급별로 이거는 좀 재미삼아 본 건데 사원은 1위가 상사의 잔소리라고 하죠. 그렇죠. 일을 못하니까 욕을 먹는 거죠. 하지만 이제 2년 이상 지나고 4년 정도 되면은 주인급인데 그때는 또 다른 고민을 하게 되죠. 상사의 잔소리는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가 있어요. 뭐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막 바로 나가 이렇게. 바로 나가. 스트레스를 좀 덜 받게 돼요. 옛날에는 막 상사들이 한마디 하면은 나한테 왜 그러는 거지?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짬이 좀 차면은 나중에 뭐라 하면은 오늘 점심 뭐 먹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여튼 주인급 정도 되면은 고민이 좀 달라져요. 이제는 상사의 잔소리가 문제가 안 되고 그것보다는 대인관계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거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대리급 정도 되면은 이제 잔소리도 문제가 아니고 대인관계도 문제가 아니야. 그냥 연봉이 문제야. 결국에는 돈으로 기결이 된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그림에서는 25년차 이상이 뭐 사내 정치가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사내 정치는 과장부터입니다. 장이 달리는 순간부터 사회 정치의 첫걸음을 뛰게 되는 거죠. 뭐 더 일찍 뛸 수도 있는데 떼봤자 좋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일만 열심히 하는 거고 될 때까지 과장부터 사회 정치를 좀씩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부터가 진정한 직장인이죠. 네, 더러운 세상. 뭐 결국에는 각 직급별로 이유가 다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가장 원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년 보장이에요. 회사를 오래도록 다니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을 더 가고 싶어 하는 거고 공무원을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거겠죠. 그림을 보시면 45%가 넘어요. 그 다음이 연봉과 복지가 뒤따라 나오고요. 이러한 뭐 환경, 산업에 대한 환경이라고 하죠.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일을 하기 힘들다는 걸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 이모작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30, 40대의 80%가 이모작을 준비한다고 하죠. 근데 이모작이 그게 재테크가 될 수도 있고 뭐 이직이 될 수도 있고 창업이 될 수도 있고 뭐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개개인마다 모두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은퇴를 하고 난 뒤에도 돈을 지속적으로 벌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바로 돈을 벌 수 있게끔 플랜을 짜는 거예요, 미리미리.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직장인들 중에 엔잡러가 30% 이상이라고 하죠. 웃긴 게 40, 50대 비율보다 20, 30대 비율이 훨씬 높아요. 50%가 넘어요. 이게 좀 의아합니다. 솔직히 40 정도 되면은 은퇴 나이가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더 많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옛날이랑 지금이랑은 뭔가 환경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취업하신 분들이 취업하자마자 바로 플랜을 짜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근데 이렇게 엔잡러들이 많이 탄생하고 엔잡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 추가적인 부수입, 즉 돈을 벌려고 하는 게 1위예요. 월급 플러스 부수입으로 돈을 더 벌려고 엔잡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퇴직을 하든 은퇴를 하든 월급을 안 받아도 돈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만들려고 하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내가 회사를 오래 못 다닐 거 알기 때문에 회사를 못 다닐 때를 대비해서 돈을 미리 번다는 거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2위는 주말 활용을 위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뭐 주말 활용을 위해 돈을 번다는 뜻이잖아요. 다 돈이에요, 돈. 그놈의 돈이 뭔지, 그죠?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바뀐 게 옛날에는 자기 스펙업하고 뭐 자격증 따고 이런 것도 물론 자기 개발이긴 하지만 저는 요즘에는 미래에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돈을 더 벌고 그러니까 돈을 더 번다는 게 월급 플러스 부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 개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앞으로 더 변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올리 회사만 다니는 것보다 아니지 올리 회사를 다녀서 승진도 잘하고 돈을 많이 벌면 당연히 좋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럴 자신이 없는 분들은 다른 플러스 알파를 더 생각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원래는 그 영상 제목이 상위 몇 %일까 연봉이 이걸 보고 들어오신 분들 지금까지 보고 계시잖아요? 인간적으로 구독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듣고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알겠죠? 뭐 요즘에 뭐 배민 배달 알바 이런 것도 돈을 많이 번다고 하죠. 500만원, 많게는 1000만원까지 번다고 하는데 뭐 저는 그거를 무시하지 않아요. 회사 끝나고 배민 알바 한다는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요? 힘들어 죽겠는데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피곤함, 그런 귀찮음을 이겨내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거고 자 여튼 오늘은 상위 몇 %일까에 대해서 알아봤지만 그 밖에 다른 것들도 많이 알아봤어요. 네, 이번 영상이 50개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좀 열심히 올려봤습니다. 네, 아무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뵙겠습니다.